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정민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민주당에서 실종된 일본 오염수입니다. 예.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반대를 격렬하게 외치다가 최근 들어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. 네,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단식 계획을 밝혔죠.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오염수 방류 반대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포함한 3가지 요구 사항을 내세웠습니다. 네. 특히 이 대표는 단식 초기 다른 요구 사항보다 이 오염수 방류 반대에 화력을 집중했는데, 하지만 이 단식 5일째부터는 오염수 메시지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. 내각 총사퇴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는데, 이 대표의 발언에 이 무게 중심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지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겠다는데 창씨 개명이 딱 떠오릅니다.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이 사태에 책임을 지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. 네. 오염수 공세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걸까요? 네, 그렇게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. 24일이라는 이 단식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 공식 발언을 저희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. 네. 여기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일본과 그다음에 오염수였습니다. 네. 그만큼 오염수 문제에 공을 들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,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열흘 정도 넘어가면서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오염수 관련 메시지를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. 왜 그런 거죠?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? 아무래도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도 이 관심도가 떨어진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. 먼저 이 사진 한번 보시죠.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달 26일과 이 대표 단식이 중간 시기로 접어든 지난 9일 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모습입니다. 대략 보름 격차로 열린 같은 주제의 집회인데 참가자가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집회에는 7천여 명이 모였지만 지난 9일 집회에는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천여 명이 모였습니다. 이 참석률이 저조하자 민주당은 추가 집회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. 민주당은 넉 달 전부터 그야말로 오염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100만 서명도 받지 않았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월부터 부산, 속초, 목포 등 이 전국을 돌면서 장애 집회까지 열었습니다. 물론 이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건강 이슈가 더 주목을 받은 측면은 있지만 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으론 오염수 공세가 자취를 감춘 건 분명해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, 민주당에서 실종된 일본 오염수에 대한 느낌표는 오염수 공세의 유효기간으로 하겠습니다. 민주당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죠. 이재명 대표의 단식 명분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가 다가오자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입니다. 방탄을 위해 국민 불안을 조장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이 된 건 아닌지 이재명 대표 스스로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통계 조작으로 선거 개입입니다. 문재인 정부의 이 통계 조작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로 파장이 컸는데 이게 선거 시기와 좀 맞물리나 보죠? 네, 맞습니다. 먼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차례에 걸쳐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사실상 문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통계 조작이 이뤄진 건데, 특히 21대 총선을 앞두고 횟수가 빈번해졌습니다. 예. 당시 총선 최대 이슈가 코로나 사태하고 또 부동산 가격 폭등 아니었습니까? 네.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.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이죠.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. 강남 집값이 조금 떨어지는가 싶었지만 이 풍선 효과로 수원과 성남과 같은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. 그렇게 되니까 선거를 앞둔 당시 여당에선 비상이 걸렸는데, 그래서 이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지역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며 규제 확대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. 시장의 안정도 강하면서 또 그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논의하고 있다. 문제는 문재인 청와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국토부와 부동산원에 추가 지시를 했는데
한 주간 집값 변동의 척도가 되는 주중 변동률 조사를 서울에서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한 겁니다. 네, 주중 변동률 조사, 다소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이게 왜 중요한 거죠?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가격 조사를 주 1회에서 주 3회로 확대를 했습니다. 예. 이때 당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조사를 한 뒤에 금요일에 발표를 하는 주중 변동률은 한 주간 집값 변동의 바로미터였습니다.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이 주중 변동률이 높게 나오면 이 실제 대중에게 발표되는 확정 변동률을 좀 더 낮추라고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. 문재인 청와대는 21대 총선 2달 전인 2020년 2월 2주차부터 총선이 치러진 4월 2주차까지 총 10주에 걸쳐서 변동률 하락을 압박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.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통계를 조작하게 했다는 얘기군요. 네, 드러난 정황으로 봤을 땐 그렇게 네. 보입니다. 감사원 관계자도 이 공무원들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재하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. 예.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? 네, 두 번째 물음표, 통계 조작으로 선거 개입에 대한 느낌표는 민심 왜곡부터 책임져야로 정리하겠습니다. 예.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안보 경제는 보수가 낫다는 이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 대통령실은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 나온 주장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반박했습니다. 이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통계 조작에 따른 민심 왜곡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문제는 공소시효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정민진 기자, 잘 들었습니다.